어린 왕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7입니다.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장미꽃에 가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Even flowers that have thorns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가 달린, 가시가 있는 꽃들조차도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달려서 찔러대는 꽃들마저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고, 텍스트에서는 Yes, even flowers that have thorns 이렇게 대답을 했죠. 가시가 달린 꽃들조차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꽃의 가시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그럴 뿐 아니라 꽃의 가시는 아주 중요한 진정한 사랑의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꽃의 가시의 의미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On the fifth day, 다섯째 날에 again 다시 as always 언제나처럼 it was thanks to the sea. 그것은 무엇의 덕분이었어요. 그 무엇의 덕분이 뭐냐? The sheep지요, 양. 그것은 양의 덕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thanks 하면 감사하다, 감사 이런 말인 줄은 아실 테고, 감사를 왜 해요? 무슨 혜택을 받았거나 덕을 봤을 때 그 사람 덕분에 대해서,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문형은 thanks to는 뭐뭐에게 감사했다, 누구누구의 덕분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it라고는 가주어가 있는 거 보니까 뒤에 이어서 진주어가 있게 된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The secret of the little princess life was revealed to me. 비밀은 무슨 비밀일까? 어린 왕자의 삶의 비밀은 was 뭐뭐이었습니다. revealed 수동태 문형이네요. 밝혀졌다는 거죠. 밝혔다 이렇게 능동이 아니고 밝혀졌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to me. rapidly 갑작스럽게 without anything 어떤 것도 없이,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가 없이 이렇게 될 수 있고, 무슨 동명사나 이런 것이 나오면은 뭐뭐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without anything 뭐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anything이 궁금하니까 또 형용사 구가 붙어 있네요. To lead up to it. lead는 안내하다, 인도하다 뭐 이런 뜻인 줄은 다 아시죠. 그런데 lead up to it, 그것에 이르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뭐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대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it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온 그 어린 왕자의 삶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밝혀졌는데 그렇게 밝혀지게 된 부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이를 만한 그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알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nd 그리고 as if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걸로 다 기억하시죠. The question, 그 의문이, 그런 질문이 had been born of long and silent meditation on his problem. 그런 질문이 수동태가 됐네요. had been까지는 과거 완료고 또 born이라는 pp가 과거분사가 이렇게 이어짐으로 인해서 과거 완료는 완료인데 과거 완료 수동태지요. 그런 질문은 어디에서 of 이건 출처를 뜻합니다. 어디에서 생겨났다, born 태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생겨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Long and silent meditation on his problem. 그의 문제에 대한 오래고 고요한 명상에서 그 의문이 생겨났다. 이상하잖아요. 의문이 명상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오래고 고요한 깊은 사유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의 특성. 어린 왕자 고개를 갸우뚱하고 생각하자니 사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퀘션 마크를 답니다. 대부분 yes,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치닫기가 좋은데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해보고 그것도 아주 long and silent meditation, 길고 고요한 깊은 명상에서 퀘션, 그 의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푸트노트를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Even flowers that have thorns, yes. Even flowers that have thorns. 심지어 가시를 가진 꽃도요. 그런 꽃도, 가시 달린 꽃도, 찔러대는 꽃도 사랑하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yes, 그래요. 사랑해야 해요. 심지어 가시를 가진 꽃도요. 진정한 사랑은 찔러대는 가시를 가진 꽃을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창조적인 의지 자체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찔러대는 가시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위선이고 허구이고 더 중요한 것은 생의 아름다운 의미와 가치를 선물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꽃에 가시가 있어야, 삶에 가시가 있어야 삶이 의미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심어둬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것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에 실패하면 기실은 모든 것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생테치페리는 꽃과 그 향기에 대한 자신의 진실을 의지로 입증하기 위해서 파란 하늘에 영원히 단 한 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문학의 그 꽃이라고 할까, 이거 열매를 맺은 것이죠. 말로만 글로만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찔러대는 가시, 이 가시는 고통이나 죽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등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찔러대는 가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하나뿐인 아름다운 꽃을 꺾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자기 자신의 생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 무엇일까? 자기의 생의 의미가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결국은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그 진실을 잃으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건 문학적으로 인생을 표현한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It was thanks to the sea, the secret of the little princess' life was revealed to me. 양의 덕분에 어린 양의 비밀, 그 상의 진실이 나에게 밝혀졌다. 이것은 이것과 저것의 차이와 다름의 관계에서만이, 여기에 차이와 다름이라는 말이 여기 좀 허기야 쓰면 줄이 하나 더 생겨서 할 수 있지만 그냥 뺐습니다. 이것과 저것의 차이와 다름의 관계에서만이 이것과 저것의 존재론적 의미가 형성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이 어린 왕자 독해 연습을 통해서 깊이 좀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합니다. As if the question had been born of long and silent meditation on his problem. 그 의문은 마치 그의 문제에 관한 오래고 고요한 명상에서 생긴 것처럼 했는데, 인간 존재에게는 절대적 진리라고 떠들어대는 것보다 문제에 관한 오래고 고요한 명상에서 생긴 의문이야말로 세계와 인생의 진실에 더욱 접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문이란 너무 인간적인 것이며 인간의 근본 특성에 접근하는 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무 대답을, 진리를 쉽게 말한다면 그것은 벗어나는 글이 되는 것입니다. He demanded, demanded는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캐물었다. 그냥 한번 슬쩍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캐묻는 것이죠. A sheep, 한 마리의 양은 if it eats little bushes, 만약에 그 양이 작은 풀을 먹는다면 does it eat flowers too? 그 양은 꽃들도 역시 먹습니까? 먹겠죠? sheep, 한 마리의 양은 I answered, 나는 대답을 했다.
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내가 대답하기를 한 마리의 양은 이거 주어고 이게 이제 본동사죠. Eat anything it finds in its reach. 한 마리 양은 먹는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먹는데 그 무엇이든지가 또 궁금하니까 이렇게 형용사절이 붙어 있네요. 그 양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나 먹는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In its reach. is는 이건 양이고 양이 reach 손을 뻗어서 닿는 곳. reach는 당도하다 이르다 하는 동사도 되고 또 여기는 명사로서 그 사용됐습니다. 이게 그 양이 주위에서 쉽게 손닿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치운다 이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양과 꽃과의 대립관계에 있는 것을 좀 살펴야 됩니다. Even flowers that have thorns, 가시가 달린 꽃들조차도요. 양이 가시가 달린 꽃들조차도 먹어치우느냐 먹느냐 이거예요. Yes, even flowers that have thorns. 그래요. 먹어요. 사랑해요. 이런 표현입니다.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서 관계를 갖는다, 사랑한다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가시가 달린 꽃들조차도 먹어요. 사랑해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n the thorns. 그러면 그 가시들은 하이픈인데 부연 설명하네. What use are they? 그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니 꽃이 가시가 달려있으면 아무런 다른 것들이 가시가 달려있는 것 때문에 못 먹어야 되는데 양이 가시가 달린 꽃도 먹는다면은 그 가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요.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그때는 몰랐다. I was very busy. 나는 매우 바빠서 몰랐다는 거겠죠. busy 주격보호 형용사네요. 이렇게 불완전 자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를 동사처럼 이렇게 합쳐서 해석해야죠. 나는 매우 바빴어요. 이렇게요. 근데 왜 바쁜 이유를 또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사가 나왔습니다. trying 노력하니라고 애를 쓰니라고 바빴다. 뭘 애를 썼느냐. to uncrew. crew는 여러분 나사죠. 어니엄은 나사를 풀다가 되죠. 동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품사의 전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동사로도 이렇게 바뀌어져요. 동사가 또 명사로도 말입니다. uncrew 하면은 나사를 풀려고 trying 노력을 하니라고 매우 바빴다 이렇게 됩니다. uncrew의 목적어가 a bolt죠. 볼트를 풀어내려고. 이 볼트가 또 무슨 볼트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형용사절을 달아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또 That had got started in my engine. had got 과거 완료네요. 그리고 stuck 끼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됐네요. 그래서 스틱의 과거가 스톡이죠. 스틱은 원래 막대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찌르죠. 그러니까 막대기가 찌르다도 되는 겁니다. 박히다도 되고 끼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in my engine 나의 엔진 속에 박혀있는 그 볼트를 풀어내려고 애를 쓰느라고 바빴다 이거예요. Then the sons that you saw they. 그렇다면 가시들 그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 삶의 생사를 아프게 찔러대는 인생의 수많은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아예 없애버리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유 형태가 종교가 대부분인데 아예 늙지도 않고 아주 남이 들면 죽지도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걸 기도하면 또 다 도와줘서 해결이 쉽게 된다며요. 또 이런 것은 그건 참 무서운 생각이죠. 그런 건 우리 삶의 생사를 아프게 찔러대는 가시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없거니와 아니 뭐 종교가 그동안에 이 지상에 수백 수천 개가 태어나서 저마다 다 절대 신과 절대 진리를 말하면서 전지전능한 신을 얘기하면서 했지만은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구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게 사후로 밀어두든지 둘 중에 하나에 대종말 이후에 그것이 실현된다고. 우리 삶의 생사를 아프게 찔러대는 가시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없거니와 가시들 예를 들어서 인생의 고통이나 죽음까지도 말이에요. 이 가시들을 없애면은 아예 우리 생마저도 불가능한 거예요.
죽음을 없애주면 생도 없어지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생의 의미마저도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찔러대는 가시들은 소용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자주 가끔 들었던 말이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온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고생은 사서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만 하여간 인생의 가시는 그것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I was very much worried. 나는 매우 많이 걱정을 했다. 이 worried가 과거 분사인데 was의 주격 보호 노릇을 하면서 이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For 왜냐하면 여기서 이 전치사는 왜냐하면입니다. 접속사 이게 절을 뒤에 달았네요. 그것이 분명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Was becoming clear. clear가 was의 주격 보호인데 형용사. 그런데 여기에 이제 becoming이라는 분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분명하게 되어 있냐? it라는 가짜 주어가 뒤에 진주어를 지시하는 겁니다. to me. 참 나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it의 진주어가 net 이하의 절이네요. breakdown of my plane. 나의 비행기의 고장이 breakdown이라는 건 부서져서 주저앉았으니까 크게 비행기가 고장이 났네요. breakdown was extremely serious. 지극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의 고장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죠. 사막에서 지금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곤두박질 쳤으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어린 왕자와 대화하는데 서로 좀 잘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And I had so little drinking water left that I had to fear for the worst. 그리고 나는 가졌다. 뭘 가졌느냐. 그렇게 그토록 그 말입니다. so that의 문장이네요. 여기 so와 여기 that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다 못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 마실 물이 적기 때문에 적게 left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최악의 상황을 for the worst, 이 worst가 가장 나쁜 이 정관사 너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명사가 돼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fear, 두려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The songs, what words are they? 그 가시들 말이야. 그것이 they, 이 songs가 여기 they죠. 그것들이 one use, 아무 소용이 없다고? The little prince never let go of a question. 그 어린 왕자는 절대로 let go, 멈추지 않았다. 여기 let go는 가게 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수고로서 let go of는 놓아주다, 그만두다, 포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로. 한번 질문을 하면 끈기 있게 그 근원까지 깊이 사유해보는 태도. 이것이 어린 왕자의 특성인 겁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지금 이 화자가 그 사막에서 불시착해서 엔진이 고장난 것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급합니까? 급하다, 바쁘다 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 극한적인 그런 상황과 이 대화를 대비시키면서 전개시키는 거예요. Once he had asked it, 한 번 그가 질문을 했던 그런 의문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And I had so little drinking water left that I had to fear for the worst. 생수는 생명의 해갈에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에 무의미해야 되는 해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문학이란 메타포 알레고리가 이 어린 왕자의 문학의 특징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의미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생의 의미를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꽃의 향기는 바로 문학이 추구하는 생의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면 다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생텍쥐페리의 문학은 좀 더 다릅니다. 색깔이 분명하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냐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보다도 아니 행복의 근거 행복을 만드는 그 핵이 뭐냐 생의 의미라고 봅니다. 이게 행복의 추구라기보다는 의미의 추구 이것이 생텍쥐페리의 문학의 핵입니다. 인생은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생텍쥐페리는 생의 그 진실이 의미가 어떤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삶이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억 명의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1, 2차 대전을 통해서 죽어가는 걸 목격하면서 이 세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대제국주의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대전을 통해서 큰 전쟁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을 눈뜨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리틀 문학인 것입니다. 거대 담론에 맞선 리틀의 세계를 눈뜨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The little prince never let go of a question. 어린 왕자는 절대로 질문을 멈추지 않아요. 절대 신이나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의문을 갖거나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됨의 근원이 자기 밖에 있기 때문에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영원한 자기 자신의 의미를 잃는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신에게 내 생의 근원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 존재됨의 근원이 자기가 책임지거나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도 깔뱅이 주장하는 거에 보면 신의 절대 주권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가 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정을 해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텍쥐페리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절대 신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의 존재됨의 근원이 자기 바깥에 신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영원한 자기 자신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문과 질문만이 의미 있는 생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As for me, 나로서는 I was upset, 당황했어요. upset, 위로 뒤집어졌으니까 당황이 되죠. Over that bolt, 그 볼트에 대해서 볼트가 안 빠져요. 고장이 난 걸 고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엄청 당황했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와의 대화가 덜렁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대화를 진정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나 요새 사업에 바빠가지고 문학 고전 한 권 못 읽었네. 이러기가 쉽다 이거예요. And I answered, 나는 대답했어요. With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으로 대답했다.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형용사절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Came into my head, 나의 머릿속에 속으로 왔던 떠올랐던 첫 번째 것으로 덜렁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The sons of no use at all.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화자가 말하는 어린 왕자한테요. 그 가시들은 of no use at all. 전혀 모든 면에 있어서 전혀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of 플러스 use 있죠. 전치사 of의 목적어 use인데 그 사이에 여기 no가 들어가 있지만 어쨌건 이러면은 of use는 이렇게 해서 useful과 마찬가지 유익한이라는 형용사와 마찬가지. 그러면 the sons useful하면 그 가시는 소용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of no use니까 필요가 없어요. Flowers have thorns just for spite. 꽃들은 가시를 가지고 있대요. Just for spite. 심술 때문에 바로 심술 때문에 꽃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스파이트, 앙심, 원한, 감정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또 신의 저주까지 그 속에 깊이 파묻혀 있습니다. 왜 가시가 있고 죽음이 있고 늙음이 있느냐 하면은 죄값이라는 거예요. 신의 저주, 심판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인간들이 지금 죽살이를 치고 늙고 병들고 이제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되죠. 스파이트. 그래서 프리드리 니체는 기독교는 원한감정의 소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려면 또 끝도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There was a movement of the complete silence. 유도부사지요. 거기에라는 건 해석할 필요가 없죠. 뒤에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뒤에 와야 할 걸 앞으로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문장이 더 예뻐 보이라고요.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큰 놈이 앞에 오면 가버슨처럼 좀 그렇잖아요. There was a movement of complete silence. 완전한 침묵의 순간이 흘렀다 이거예요. 너무 어구참 없는 말을 하니까 침묵의 시간이 된 거예요. Then 그런 다음에 the little prince pressed back at me. press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flash. back 하니까 대비친다. 레이저 광선이 막 싹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레이저 광선을 쏜다는 거 아니에요. 못마땅하니까. 그게 되노려봤다, 째려봤다는, 흘려봤다는 거예요. 애터미 나를. 어린 왕자가 이 화자인 사람을 지금 노려보는 거예요. 대답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니까 말입니다. What a kind of resentfulness. 일종의 여기 kind는 일종입니다. 어떤 종류. 여기 kind 친절하니 아니에요. A kind of 일종의 분노로 그렇게 째려봤다는 것이죠. 흘려봤다, 노려봤다는 겁니다. The sons of no use at all. Flowers have songs just for spite. 가시들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가시의 무용론을 주장했어요. 뭐 죽음과 인생의 고통과 이런 늙음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원한 감정의 심술로 신의 저주로 생긴 거다. 그러니까 원래 그것들은 의미 없는 건데 죄졌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회개하고 믿으면 다 해결이 돼. 죽은 다음에 다 끝나. 이렇게 말을 돌려대긴다. 꽃들은 바로 심술로 가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심술은 흔히 종교가 말하는 타락과 죄에 대한 신의 저주까지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고통과 늙음과 죽음이 없다는 극락이나 천국은 무의미한 최악의 상황을 의미할 뿐인 거예요. 진정으로 문학하는 사람은 극락이나 천국은 무의미한 것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나는 뭐 천국 가면 뭐 이럴 것도 없고 뭐 늙지도 않는다지, 죽지도 않는다지, 다 공짜라지, 은혜라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세계는 불가능하기도 하지만은 가능해도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극한적으로 즐겁고 천국이 형성되면은 그건 상이 죽어버린 무의미한 그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런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There was a moment of complete silence. 완전한 침묵의 순간이었어요. 가시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고 꽃들은 가시를 심술로 가지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어린 왕자는 오직 말문이 꽉 막힐 뿐이었고 오로지 깊은 침묵 속에 인생의 고통이 심술로 일어난 것일까? 신의 저주로 일어난 것일까? 의문을 품고 생각할 뿐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I don't believe you. 난 너 믿지 않아. 내 말 믿지 않아. 나 신 같은 거 안 믿어. 극락 같은 거 천국 같은 그런 말을 내가 믿고 속아 넘어가지 않아. I don't believe you. Flowers are weak creatures. 꽃들은 연약한 생명체예요. They are naive. 그들은 순진해요. They reassure themselves. reassure는 재보증하다. 아이고 나 병 걸려도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 준대 하면 기운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리시오는 재보증하다, 기운을 북돋는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유사가족 언어 원리로 비슷비슷한 단어를 많이 상상할 줄 알아 영어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죠. 자, 그들은 스스로를 격려를 하는 거예요. 기운을 북돋아요. 자신이 자기를 as best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상태로 자기 자신을 기운을 북돋우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를 가졌다는 꽃이 가시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가능한 한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에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They believe that
그들은 믿는다 이거예요. 뭘 믿느냐? that 이하의 내용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들의 가시가 테러블 무시무시한 웨폰 무기라고 믿는다 이거. 꽃들은 말이야 너무 순진하고 단순해가지고 왜 가시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뭐 심술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꽃이니까 나쁜 놈들이 꺾으려고 하잖아요. 집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덮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로 그걸 좀 막아야 하잖아요. 자기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꽃들은 그들의 가시가 아주 끔찍한 무기라고 믿고 있어요. I didn't answer.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At that instant, 그 시간에 그 순간에는 I was saying to myself.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다는 건 좀 성찰해 본다는 것이죠. If this bolt still won't turn. 만약에 이 볼트가 말이야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빼지지 않는다면 이게 틀어서 돌려서 빼야 되는데 작동시켜야 하는데 won't 고집 강한 고집 습관을 뜻합니다.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끄떡도 않는다. I'm going to 나는 뭐 어디에 가고 있다. 뭐 할 예정이다 이겁니다. knock it out 그것을 놓고 두드리다도 되지만 막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것도 knock도 됩니다. 나는 그 볼트를 망치를 가지고 햄머를 가지고 막 두들겨 빼내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Again 다시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는 Stop 막았다 이거예요. 회방했다 이겁니다. My thought 나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이거예요. I don't believe you flowers are weak creatures. They are naive. They reassure themselves as best they can. They believe that their sons are terrible weapons. 나는 그대를 믿지 않아요. 꽃들은 약한 생명체이거든요. 그들은 순진해요. 그들은 자신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으로 기운을 돋아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가시들을 굉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생명체는요. 진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무기를 발전시켜 왔는데 꽃에게는 가시들이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진화 생물학적으로 대답을 하네요. 아름다운 장미꽃들에게도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난 것은 심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심술로 평가절하하지 말라 이거예요. 죽음을 이걸 그 평가절하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를 읽다 보면 선라이즈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린 왕자가 감격해하고 경의를 느끼죠. 그런데 더 느끼는 것입니다. 선셋입니다. 일몰을 보면서 해지는 그 장엄한 그 황혼을 바라보면서 더 진한 생의 의미를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리움을 느끼고 생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건 뭐예요?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생도 없고 생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생을 생답게 만드는 최후의 찔러대는 자극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회피하지 마시고 긍정하시기를.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나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And you actually believe that the flowers. 그러면 그대는 실제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 꽃들은 뭐뭐뭐뭐시라고 여기 쭉쭉쭉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Oh no 아니야 I cried 소리 질렀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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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생텍쥐페리는 서구 문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No no no. 그동안 인류가 서구 문명이 믿어왔던 모든 종교 체계 말이야. 그 철학적인 모든 그런 체계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새롭게 모색을 해봐야죠. I don't believe anything. 나는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을. I answered you. 나는 너에게 대답을 했다. 무엇으로? With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으로 너에게 대답했다. 얼렁뚱땅 대답했다. Came into my head.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Don't you see? 보지 못하나요? 알지 못하나요? I'm very busy. 나 굉장히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쁘다는 거. With matters of consequences. 중요한 문제들로 바쁘다 이거야. 지금 사업차 어마어마하게 바쁜 회의가 있어. 오늘 그런 거래가 있어 하면서 바빠서 내 상의 의미 같은 거 그런 건 니나 해.
나는 생각해볼 겨를이 없어. 바빠 죽겠어. He stared at me. 그는 나를 응시했어요. Thunderstruck. Thunder는 벼락이고 천둥이고 struck는 스트라이크 때리다 얻어맞다는 과거네요. 그러니까 막 천둥이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야?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Matters of consequence. 중요한 문제들이라고요. 어린 왕자가 그렇게 대질문하죠. I am very busy with matters of consequence. I stare at me, thunderstruck. Matters of consequence. 나는 중요한 문제들로 매우 바빠요. 그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라 나를 응시했어요. 중요한 문제들이라고요. 세상에는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세상에는 먹고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요. 그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생트지펠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먹고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들로 매우 바쁜 사람들이 많지만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이란 정말로 꼭 그런가? 그 이상의 중요한 문제는 없을까? 이거예요. He looked at me there. 거기에 있는 나를 그가 바라봤어요. With my hammer. 망치를 들고 있는 나. 이게 이 미를 또 설명해 주려니까 이런 부사구가 붙어 있네요. 형용사구가. 나의 햄머를 든다. 어디에 햄머를 들었나? In my hand. 나의 손에 햄머를 들었네요. 그리고 my finger. 이것도 또한 미에 걸려 있는 겁니다. 형용사구 노릇을 하는 거죠. 나의 그 손가락은 black 검어졌군요. 왜요? With engine grease. 엔진의 기름이 덕지덕지 칠해졌으니까 검은 그 손가락을 한 그 나를 그 어린 왕자가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bending down. 또 이거 bending down 분사구문도 미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래로 몸을 구부리고 쳐다보고 있는 나를 쳐다봤다. 어디에 구부리고 쳐다보고 over an object. object는 대상 물건이죠. 이게 물건 물체 대상 철학으로서는 객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오브젝트는 이의를 달다 반대하다는 말이 돼요. 물건이 내 앞에 딱 가로막으면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사 진행을 아니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처럼 앞에 딱 부딪히는 것처럼. 오브젝트 그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물건, 물체, 대상, 이의를 하다, 반대하다. which seemed to 뭐뭐에게 보였던 그 물건, 그에게 지극히 추하게 보였던. 그러니까 막 그 얼굴이나 손이나 막 그 비행기의 기름으로 덕칠덕칠하고 막 칠해 있으니까 그 몰골이 흉하게 되죠. 이것은 다의성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 추하게 된다. 돈만 아는 수전노가 되고요. 고전 한 권 읽고 깊이 성찰해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엇뿐일까요? You talk just like the grown-ups. 그대는 말해요. 꼭 뭐뭐처럼 말한다.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처럼 닮은 비슷한 그런 전치사입니다. 어른처럼 말한다. 어른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정관사하고 과거 분사하고 여기 업스 부사가 이렇게 전치사인데 위에까지 잘한.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계속 잘해야 하는데 잘하다가 키만 잘하고 끝났어요. 의문이 없어. 질문이 없어. 호기심이 없어. 모험이 없어. 철학과 문학이 없어요. That made me a little ashamed. 그것은 나를 만들었다. 어떻게? 목적보 ashamed가 나왔네요. 어리를 조금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어. 선생님은 무슨 고전을 제일 감명 깊게 읽었네요. 내세울 책이 한 권도 없어. 좀 부끄럽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좀 자극이 돼서 어린 왕자라도 한번 제대로 깊이 있게 감상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서사 담론 구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좀 술술 나오는 그래야 다른 고전도 읽고 그럽니다. 뭐 어린 왕자만 최고는 아니니까요. Murray went on. 계속 갔다.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relentlessly. 수그러들지 않고 끈질기게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 이게 어린 왕자의 특성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묻다가 아이고 답이 금방 안 나오네. 니나 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You mix everything up together. 그대는 섞어요. 모든 것을 섞어버린다 이거예요. mix up 무엇을 섞어버린다 이거예요. 자꾸 섞으려면 위로 올라가죠. together 함께. You confuse everything. 너는 모든 것을 막 헷갈리게 한다 이거예요. 섞어놨기 때문에.
He was really very angry. 그는 정말로 매우 화가 났었다. 이거 angry가 형용사로 주격 보호입니다. really very는 여기에 걸려있는 부사고요. Bending down over an object which seemed to him extremely ugly. You mix everything up together. You confuse everything. 그를 지극히 추하게 보이게 했던 물건들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그대는 모든 것을 함께 섞어버리고 그대는 모든 것을 혼동 뒤죽박죽시켜요. 먹고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들에 너무 바빠서 사람이 취해져. 더구나 모든 것을 섞어 혼돈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영혼이 단 하나뿐인 단 한 번뿐인 자기 자신도 그 사물과 물건 속에 돈 속에 섞여 끼어들어가지고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고 술이 난지 내가 술인지 뭐 그런 다음에 술이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며 그 표현을 하자면 그 말이에요. He 토스 공을 던지다는 말이 있죠. 날렸다. 근데 공만 토스하는 게 아니고 그의 황금 물결치는 곱슬머리도 in the breeze 바람결에 날렸다 이거예요. 멋지네요. 어린 왕자의 특징이 스카프가 날리는 거죠. I know a planet. 나는 행성을 알아요. 그 행성이 어떤 행성일까 궁금하니까 또 형용사절이 붙어 들어있네요. where는 바로 이 앞에 있는 planet죠. there는 유도부사니까 그냥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주어는 이 형용사 절 안에 주어가 a certain red-faced gentleman이에요. 이게 주어가 후치된 거예요. 왜냐? 앞에 있는 planet와 연관시켜서 형용사절을 만들으려니까. 아시겠죠? certain 어떤 red 빨간 faced 얼굴을 한 페이스엄 얼굴인데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명사가 동사처럼 바뀌어져요. 그 품사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한 얼굴이니까 얼굴 모습을 한 신사가 한 사람 있다고 하는 걸 그런 행성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일밖에 모른다는 거죠. 돈밖에 모른다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의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He has never smelled flower. 그는 절대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다네. 현재 완료네요. 근데 과거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A flower. 꽃의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다네. 여기서 꽃은 여인일 수도 있고 문학일 수도 있고 생의 의미일 수도 있고 다의적인 메타포입니다. 하나만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He has never looked at a star. 그는 절대로 별을 올려다 쳐다보지 않는다. 문학의 가장 중요한 메타포가 하나가 별이란 말이에요. He has never loved anyone. 그는 절대로 어떤 누구 한 사람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진정으로. 여기 이 사파가 이게 장미꽃이고 어린 왕자인데 장미꽃을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인가요? 보니까는 이 어린 왕자가 이 장미꽃의 향기를 맡다가 뒤로 넘어지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 어린 왕자의 가장 그 최고의 어떤 메타포예요. 장미꽃의 향기, 문학의 향기고 생의 의미입니다. 생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았을 때 우리는 경이와 놀라움과 뭘로 표현할 길 없는 생의 환희에 접어들겠죠. He has never done anything. 그는 절대로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다. In his life. 그의 삶에 있어서. but 외에는 add figures. add는 보태다, 세마다죠. 세모면 돈이 자꾸 쌓이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figures. 돈의 숫자를 보태는 거 말고는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 but는 외에 except의 의미가 있죠. And all day. 그리고 모든 날에 그는 말한다 이거예요. over and over. 거듭거듭 다시다. 또 말하고 또 오고 한다. Just like you. 너처럼 말이야. I am busy with matters of consequence. 나는 바빠. 중요한 문제로 사업 문제로 바빠. 뭐 이러면서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은 전혀 그런 건 니나 해라 하고 생각을 안 합니다. He has never smelled a flower. He has never looked at a star. He has never loved anyone. 먹고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들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어쩌면 더 중요한 꽃의 향기를 냄새 맡아보고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고 눈물 한번 글렁거려보거나 또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너무나 무의미한 거다. 생의 의미가 다 죽어버려서 비틀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서구의 세계 1, 2차 대전의 참화였다. 근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꽃의 향기를 맡아서 전율해 본 사람, 생의 궁극적인 의미의 밤을 지새워 본 사람, 절대로 총으로 남을 쏘기는 어려울걸요. 내 나라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약한 나라 집어먹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선으로 몰아가지는 않겠죠. 히틀러처럼. And then makes him swell up with pride. 그것은 뭐예요? 그건 막 돈을 자꾸 버는 사업 말이에요. 이거. that. 그것은 그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목적어 목적보네요. 이건 makes는 사역동사고요. 그래서 to swell이 돼야 되는데 to 없는 원형부정사가 나왔네요. 오형식이죠. 그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뭘로 부풀어 올랐나? 프라이드, 자만심으로, 오만으로 말이에요. But he's not a man. 그는 한 인간이 아니에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본 호모 사피엔스의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 He's not a man. He's a mushroom. 그는 하나의 버섯에 불과해요. 버섯이 뭐예요? 벼락부자거든요. 비 온 다음에 가보면 엄청 커 있네. 어떻게 보면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벼락부자가 돼요. A what? 하나의 무엇이라고요? A mushroom. 하나의 버섯이라고요. 저는 그 의미 벼락부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는 지금 하얀해졌다. 화이트가 형용사거든. 주격 보어로서 이 형식을 이루면서 왜 이렇게 하얀해졌느냐. With rage, 분노로 막 화가 나니까 막. The flowers have been growing sons for millions of years. 꽃들은 말이에요. have been 현재 완료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가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growing, 기르고 있었다. 길러오고 있었다. 뭘 길러왔느냐. 글로온의 목적어 sons, 가시들을 길러왔다.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가시를 길러왔다. 인간 진화 생물학의 그런 결과를 얘기하네요.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말이야. 그 양은 have been eating, 먹어왔다 이거예요. them, 그들을, 꽃을 말해요. Just the same,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And is not a matter of consequence to try to, 의문문이래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it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여기 to try부터 진조어 to try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꽃이 go to so much trouble to grow sons which are never of any use to them. 왜 꽃들이 go to는 뭐뭐 하러 가다인데 go to trouble 하면 고생하러 가다, 수고하러 가다, 일하러 가다, 뭐 어려움을 겪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그 어려움을 왜 꽃들이 겪게 되느냐 이거예요. 가시를 기르는 그러한 많은 수고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To grow는 트러블을 꾸며주는 형용사고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입니다. 가시들을 기르는 수고, 그토록 많은 수고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쓸데없으면. 이 가시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은 형용사절이 붙어있네요. 그 가시가 말이야. 절대로 그들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왜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기르는 고생을 왜 했겠느냐 이거야. 그런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이고 그런 자연과학, 진화, 생물학도 인문과학의 친구예요. 그런 공부, 이게 자연과학의 어떤 성과를 무시한 인문과학은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융서본다, 통서본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 푸트노트를 좀 읽어갑니다. He is not a man, he is a mushroom. 그러나 그는 한 인간이 아니고 그는 하나의 버섯, 벼락부자예요. 거대 담론의 물량주의적 자본주의 시장에서 말입니다. 이 시장은 챕터 1에서 말하는 정글의 세계예요. 지금 현대 정글의 세계는 시장이에요. 거대 담론의 물량주의적 자본주의 그 정글에서 말이야. 중요한 문제들로 너무 바쁘면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사업이 되면은. 물량적으로만 치우쳐 겉으로 부풀어 오르는 사람은 결국은 생테쥐페리 어린 왕자를 읽기는커녕 어린 왕자가 읽는 것조차도 몰라. 1억 6천만 명이 책을 샀다는데 그중에 제대로 읽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책도 읽는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까까지 여기서 했고요. is the warfare는 전쟁, 싸움 이런 거죠.
between 뭐뭐 사이에 전쟁이 왜 있느냐 이거야. The sheep and the flowers. 양과 꽃들 사이에 전쟁이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고?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Is this not of more consequence than a fat, red-faced gentleman's sermons? 이것이 말이야. 중요하지 않다고? 뭐뭐보다 뭐된 문장이네요. more than이 나왔죠. 뭐뭐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fat 비계덩어리 뚱뚱하고 red-faced 빨간 얼굴을 한 그 신사의 그 돈 총액 그 보태고 하고 막 계산만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것이 말이야. 돈 버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는요. 먹고 사는 거 사업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해요. 인정해요. 저도 좋아해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하여간 그런데 생과 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의 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행복의 원천이 되니까 의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미의 문학의 어린 왕자예요. And if I know 내가 알고 있다면 I myself 나 자신을 강조하네요. 나를 빼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안다면 뭘 알아? 노예 복종은 one flower예요. 한 꽃을 내가 안다면 이 꽃이 또 궁금하니까 형용사철이 붙어있네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unique는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꽃을 내가 안다면 말이야. 사귀고 사랑했다면 말이야. Which grows nowhere. 부정부사가 나왔네요. 아무데도 없다. 그게 아무데도 자라지 않는 본동사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knows가. 아무데서도 자라지 않는 그러나 on my planet 내 별에서는 자라나는 유니크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연인 나의 사랑하는 조국 나의 상의 유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But which one little sheep can destroy. 그러나 말이야 그 꽃을 이게 which는 꽃입니다. 하나의 작은 양이 can destroy 파괴할 수 있다면 말이야. 홀랑 먹어버렸네. 대제국 약한 나라 홀랑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네. In a single bite some morning without even noticing what he is doing. 오, 싱글 바이트는 물어뜯다라는 동사인데 명사로 되면 한입거리가 돼요. 이게 위트겐슈타인의 유사가족 언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어뜯는 다음은 그것만 생각하면 멈추면 안 돼요. 물어뜯어서 홀랑 먹는 한입거리를 말해요. 바이트. 더 강조해서 싱글이 나요. 뭐 단 한입거리로 양이 말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그 꽃을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다윗성 있는 표현입니다. Some morning 어느 날 말이야. 그 아침에 그렇게 먹어버렸다. 뭐또 하지 않고 without 전치사의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 뭐 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말이야. 알리지도 않고 나 너 먹는다니 나 너 먹을게 하고 미리 예고도 없이 먹어버렸다 이게.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죽는 것이 그와 똑같았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성경을 가슴팍에 넣어놓고 총알이 비워도 쏟아지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줄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근데 금방 옆에서 쓰러져 총 맞아 죽었네. 예고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지도 않아. Without even noticing what he is doing.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미리 예고도 없이 알려주지 통지도 없이 그냥 한입거리로 먹어버렸다 이거. 나도 오늘 아침에 배고프니까 너 따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 이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먹고 사는 거 바쁜 일 때문에 상의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는 그 죽음, 그 비참함을 메타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읽을 때 어린이도 동화처럼 쉽게 읽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깊은 의미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조금 사유가 필요해요. 천천히 리틀 바이 리틀 bit by bit으로요. You think that is not important. 너는 생각한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야.
his face, 그의 얼굴이 turned, 바꿔졌어요. 변했어요. 흰색으로부터 빨간색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as he continued. 그가 계속하면서 계속 말을 들으려니까 그 화자인 그 비행기가 추락당했을 거면 그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를 사막에서 만나서 듣다 보니까 자기의 진실을 까발기네요. 지적해야 되니까 막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If some one loves flower, 어떤 한 사람이 한 꽃을 사랑한다면 which of which, 그 중에서 하나를, 여기 which는 꽃들입니다. 뒤에 나오겠어요. just one single blossom, 바로 단 하나의 꽃이 말이에요. blossom, 자란다면, 자라고 있다. 어디에서? in all the million, 수백만의, 그리고 수백만의 별들에서 단 하나의 꽃이 자라고 있대요. 그러면 수백만, 여기서 millions and millions는 수백만 이렇게 거듭된 거네. 헤아릴 수 없는, 별이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헤일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에서 자라고 있는 그 예쁜 꽃 하나가 just one single blossom이 있어요. just one single blossom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지금 이 지구에 75억의 인구가 살지만 여러분 자신은 영원히 단 한 번뿐인 거예요. 이것이 리틀 문학의 핵이에요. 여러분은 75억 명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 존재의 경이, 이 놀라움, 충격, 기쁨, 이것이 모든 행복의 원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행복을 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생텍쥐페리 어린 문학의 이 진실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에서 자라고 있는 one single blossom, 단 하나의 꽃 중에서 하나의 꽃을 네가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이리스, 그것은 말이에요. 그 앞에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이 수많은 별들 속에서 자라고 있는 단 하나의 그 독특한 꽃이 있잖아요. 그 꽃을 사랑한다면 이트가 바로 그거예요. is enough, 충분할 거예요. 뭐뭐 하기에 충분한 형용사네요. 뭐뭐 하기에 충분한. make him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충분하다. 존재의 경이와 놀라움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도 껍데기로 메꿔지게 하려고 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서 제국주의가 되고 다른 나라 침략하고 약한 중소기업 중간에 별짓 다 해가지고 눌러버리고 뺏어버리고 하잖아요. Just to look at the stars, 별을 바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여기 이트의 가짜 주어가 여기가 진짜 진조어네요.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대를 행복하기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왜? 거기 내가 사랑하는 단 하나의 고귀한 존재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걸 거듭합니다. Just one single blossom은 내가 사랑하는 임일 수도 있고 바로 단 하나이고 한 번뿐인데 상의 고귀한 의미일 수 있다고. 그걸 놓치면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읽으나만 합니다. He can say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긴 거 저 풋노트 다 읽지는 않고요. 설명한 것만 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꽃이란 바로 문학적 짙은 향기를 품어낼 줄 아는, 자기가 자기됨을 물어보며 생각할 수 있는 이 광활한 우주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인간 존재에 관한 메타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를 인식하고 보호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고귀한 존재의 의미를 신이나 절대 진리나 절대 제국주의나 물량적 공격적 이 정글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깔아뭉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 생텍쥐페리 어린 문학이에요. somewhere, 어딘가에 나의 꽃이 거기에 있겠지. 좋은 표현이에요. But if the sheep eats the flower, 그런데 말이야 그 양이 그 꽃을 먹어치운다면 in one moment, 한순간에 모든 그의 별들이 어두워질 거야. 내 인생은, 내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두워질 거야.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그 별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별이 어두워질 때는
전체 물리학적으로는 별이 이제 늙어서 이제 붕괴될 때 어두워지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생의 의미를 잃으면 내 생은 어두워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생의 의미를 잃으면 어두워져요. 내 존재가 무화돼요. And you think that is not important. 너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의 의미는 있다. 이 문학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He couldn't say anything more. 그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He was choked by sobbing. 그의 말은 choked, 막혔다. 목이 메였다. choke는 막히다. 숨을 조이다는 투동사도 되고요. 우리가 목을 졸르잖아요. choke라고 하는데 choke. 그의 말이 막혀버렸다. 목이 메였다. 왜? sobbing. 흐느껴 운이라고. 여기서 흐느껴 우는 어린 왕자의 울음의 의미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린 왕자의 문학의 코어, 그 핵이 뭔가를 느끼십니까? 바쁘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 생의 의미를 죽여버리는 그런 인류의 어리석음. 1, 2차 세계대전 속에 수많은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무대기로 그렇게 시체로 전부 변하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흐느껴 울지 않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The night had fallen. 밤이 깊었다.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푸트노트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수백만 개의 별들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에서 중에서 바로 단 하나뿐인 꽃을 사랑한다면 그건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무한한 우주세계에서 인연으로 만나 사랑하면 오직 단 하나뿐인 꽃이 되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직 단 하나뿐인 꽃을 사정없이 꺾어버리는 거대 담론의 물량주의와 제국주의의 탐욕성과 폭력성에 칼을 차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어린 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생텍쥐 문학의 정신입니다. He couldn't say anything more. His was choked by soul. 그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목이 메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흐느껴 울면서 목이 메었어요. 어린 왕자가 그토록 흐느껴 울면서 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대 담론의 침략적 제국주의와 물량적인 자본주의 또 교조적인 공산주의 앞에서 말이야. 서로 사랑에 진한 진실을 다하지 못하고 헤어진 연인과 오직 단 하나뿐인 꽃의 향기를 마지막 죽음으로 바뀌는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온몸으로 전율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흐느껴 울은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 마지막 진실을 그녀에게 전해주고 왔어야 하는데. I had let my tools drop. 나는 나의 연장을 떨어뜨렸어요. let는 사역동사네요. had let는 과거 완료인데 이 let가 또 목적어 tools를 취해가지고 to drop인데 부정사 to drop인데 to를 빼고 원형 부정사가 나왔네요. 왜? 사역동사 let니까. From my hands. 나의 손으로부터 가지고 들고 있던 연장을 떨어뜨렸다. 이건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Of one moment. 여기 what은요. 감탄문이나 의문문에서는 여기 what이 얼마나 정말로 참으로 이런 그런 부사로도 바뀌어집니다. 정말로 moment 순간이 아니고 순간은 또 중요한 것도 됩니다. 순간 기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기회도 되고 중요한 이런 말도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야. 이게 오브와 명사가 나오면은 형사 되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of use면 use 소용 있다, 소용 있는 그런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Now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Where's my hammer, my bolt, our thirst, our death?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나의 그 돈 벌어주는 망치, 나의 볼트, 그리고 목마름,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모먼트는 순간 기회가 중요하니까 중요성도 되고 오브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하면 중요한 형용사가 됩니다. 임포턴트가 되는 거죠.
중요한이라는 이런 형용사는 of importance 명사 전치사하고 명사가 되면 이런 important와 똑같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of one moment는 얼마나 중요한 이런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of one moment now was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행복도 중요하지. 그지만은 행복을 만드는 게 또 뭐지? 의미다 이거야. On one star 하나의 별 위에서 one planet 행성에서 하나하나를 강조해. My planet 나의 행성. The earth 지구가 유일하니까 더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75억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천체 물리학이 발달해서 다른 행성에도 다른 우주에도 다른 은하계에도 생명이 있는가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아마 지구가 유일한 것 같아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비닐봉지 좀 덜 쓰고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There was a little prince. 한 어린 왕자, 너가 아니고 어가 있네요. 왕자가 살았대요. To be comforted. 위로를 받아야. 상처 입은 그 어린 왕자니까. 여러분 챕터 1에서부터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너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냐 하니까 포기했잖아요. 상처가 많잖아요. I took him in my arms. 나는 그를 팔로 붙잡고 and rocked him. 그를 꽉 안아줬어요. 여기 락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위잖아요. 바위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니까 바위처럼 꽉 눌렀다. 꼭 안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두 팔로 꽉 붙잡고 으스러지도록 꼭 안아주었다. I said to him.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The flower that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그 꽃은 is not in danger. 위험하지가 않아요. 위로를 했어요. I had let my tools drop from my hands. Of one moment now was my hammer, my bolt or sword or death. 나는 나의 연장들은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이제 나의 망치, 나의 볼트 혹은 목마름 혹은 죽음이 얼마나 중요했었던가. 지금 생각하면 그 이상 중요한 것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어린 왕자가 말도 못하고 흐느껴 울었을 때 연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목마른 죽음까지도 오직 단 하나뿐인 꽃의 진한 향기보다 문학의 향기보다 생의 의미의 향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생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을 의미한 거예요. 이 대목이 저는 어린 왕자를 푸는 마지막 코어라고 생각해요. 이걸 놓치면 다른 모든 것도 읽어도 핵심을 놓쳐요. On one star, one planet, my planet, the earth, there was a little prince to be comforted. I took him in my arms and rocked him. 하나의 별, 하나 행성, 나의 행성 치고 거기에 위로받아 어린 왕자가 있어요. 나는 그를 팔로 붙잡고 꽉 안았어요. 생테쥐페리아 가시들 때문에 멀리 헤어진 아내가 있잖아요. 두 팔로 꼭 붙잡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 사랑의 진실을 마지막 죽음의 의지로 영원히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로스의 계절은 지나가고 사랑의 계절, 타나토스 죽음의 계절이 쉐락의 계절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걸 쓰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차가운 가을 밤하늘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어린 마음일까? 여린 마음일까? 오늘 밤 왠지 잠은 오지 않고 마음은 먼 일본 땅 후쿠오카 호카네 형무소에서 빼앗긴 조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일제에 저항하다 외롭게 혼자 절명했던 시인 윤동주를 꽉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치 점령하에 조국 프랑스와 너무나 보고 싶은 아내, 아니 오직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진실을 영원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최후의 비행, 죽음을 각오하며 어린 왕자를 혼신을 다하여 써내려가며 몇 번인가 혼자 흐느껴 울었을 생테쥐페리를 꽉 안아주고 싶어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네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걸 뭐 제가 또 별도로 설명하기는 그러는 시간이 넘어가서요. 어쨌건 윤동주 시인은 정말 위대한 그런 시인이에요. 별을 노래한 시인, 생의 의미를 소중히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던 시인이에요. 별은 생의 의미라고 봐요. 그걸 잃으면 제국주의가 일본 제국주의가 무슨 빌어먹을 것이 되느냐. I will draw you a myrtle for your sheep. 나는 그래 너에게 줄 거예요. 입마개를. Your sheep.
당신의 그 입마개를 해야 돼. 그래야 꽃을 안 먹을 테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입마개는 여기서 문학이에요. I'll draw you a railing to put around your flower. 나는 너에게 그려주겠어. 울타리를 그려주겠어. To put, 설치할. 너의 꽃 위에 설치할 그 울타리를 그려주겠어. 여기 그러네요. will 나는 하겠어요. 나는 죽겠어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지 미래. 생떼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탈고하고 프랑스 조국으로 달려가서 재입대해가지고 파란 하늘에서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인류에게 생떼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그 문학의 향기, 생의 고귀한 의미라고 하는 태제를 위해서 그걸 지키려고 죽었어요. I didn't know what to say to him. 나는 몰랐어요. 그에게 말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오직 단 하나뿐인 꽃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will 나는 하겠어요. 죽겠어요. 나는 죽겠어요. 하나뿐인 꽃을 죽음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생떼쥐페리는 그의 아내 콘수엘로와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별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진한 사랑의 진실의 이야기를 어린 왕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콘수엘로는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그의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감격해했죠. 죽는 날까지 울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I felt awkward and blundering. 나는 느꼈어요. awkward 목적어 형용사네요. 주격보호네요. 그래서 여기 felt는 이거 링크버브예요. I am awkward은 나는 서툴러요. 근데 난 서투름을 느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blundering 어색함을.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요. How 방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I could reach him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Where I could overtake him 나는 어떻게 그를 어디쯤에서 그를 따라잡아야 할지 go on 계속 가야 할지 손에 손잡고 그걸 몰랐다. With him once more 그와 함께 한 번 더 생떼쥐페리는 헤어진 그의 아내와 한 번 더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됐어요. 더 소중한 어떤 진실을 이루고 그의 문학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더 진정한 어떤 사랑을 그 문학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It is such a secret place, the land of tears. 여기 이트는 가짜 주어고 진주어는 the land of tears네. 눈물의 땅, 눈물의 이 지구, 눈물의 이 대지는 그처럼 신비스러운 곳이에요.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생떼쥐페리는 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리비아 사막에서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17개월 동안 자기 가족이나 자기 조국과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고비를 보냈습니다. 17개월 동안.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막에 그렇게 고장난 비행기가 타러 사막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 벌고 살으려고 하는 그런 사막에 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흥정해요. 지금도 지중해나 이런 태평양에서 해적들이 그 짓을 하잖아요. 이게 참 멋진 그림이네요. 여기 생떼쥐페리가 앉아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네요. 이 별은 헤어진 그의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나치 점령하에 있었던 프랑스 조국일 수도 있고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그의 문학의 향기, 상의 의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깊은 가슴속에 그런 문학 정신이 이어지기를. 마지막 푸트노트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It is such a secret place, the land of tears. 눈물의 대지는 눈물의 땅은 매우 신비스러운 곳이었다. 멋진 표현이네요. 슬픔과 기쁨 그리고 사와 생은 본질적인 친구관계, 연인관계, 연기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함께 없어지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함께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사가 없으면 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따라서 슬픔이 없는 기쁨이나 죽음이 없는 생명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주세계와 그 본성에 있어 다르지 않는 우리 인생은 에로스와 사랑과 꽃과 타나토스, 양, 죽음이죠. 아름다운 변주곡일 뿐이에요. 여러분 음악을 왜 들어요? 차이가 있는 변주곡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필연성, 절대성, 어떤 법칙성만 있으면 그것은 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이와 다름이 연출되는 변주곡일 때만이 볼만한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서스펜스가 스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눈물의 땅이 신비하다고 말한 이유예요. 어린 왕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생의 진실에 부딪히시기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